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한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그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난해 12월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공장 착공식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업의 한 축인 노동계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애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께했던 노동계가 광주시가 참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서 이 착공식에 불참을 했고요. 현재는 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광주본부의 윤종혜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윤종혜입니다. 네, 지금 광주시와 노동계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면 되는지 먼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처음부터 이 노동계가 계속 많이 해오셨고 또 도움도 주셨는데 현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계와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결별 수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들이 보는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도 저임금과 문호조 기업 투자 유치에 노동계를 동원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네.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일자리에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고 기업하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였죠. 네네.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동 존중을 통해서 노사 상생의 문화로 출발하는 것인데 네. 광주시 태도를 보면 노동 존중도 노사 상생도 없습니다. 그냥 현대차 심부름 노동만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는 가장 큰 대전제가 노사 상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조와 이 사측이 함께해서 광주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또 그 뜻에 참여를 노동계가 했는데 우리 의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광주시가 이 노동계를 파트너로 함께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는 이름 속에서 이용만 해왔다라고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현대자동차의 어떤 심부름꾼 역할만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광주형 일자리 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참여하고 함께 이 광주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과 이 마지막 완성체라고 이야기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지금 문제점이 어떤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광주시 말대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형 일자리라면 이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노동계가 지난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격차에서 공정 경제를 위해서 원하청 관계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 네. 두 번째는 노사가 좀 서로 소모적인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자. 네. 쉽게 말해서 노사 책임 경영을 하자. 네, 즉 네. 노동이사제를 도입해라. 이건 광주형 일자리 4대 과제 중에 2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광주형 일자리를 함께하고 노조 상생을 이야기할 때부터 이 노동이사제 이야기는 되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네. 문제는 서로 간에 노사 상생 경영을 하려면 노동이사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소리죠. 네. 그리고요.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5가지를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현대가 추천한 자동차 비생산 전문가는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임직원 간의 괴리를 좀 없애고 광주형 일자리 적정 임금 원칙을 맞게 하기 위해서 임원들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 이내로 좀 적용해달라. 네. 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금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장 건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시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노사 상생, 노사가 함께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5가지 충분히 좀 고민하고 고려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가 이것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뭐 저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광주시에서는 항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뭐 진정성을 하겠다 했는데 네네. 광주시에서 제발 좀 그런 말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행사나 뭐 일정이 있을 때마다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포를 하시는데요. 네. 이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은 이제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추진해달라는 겁니다. 했던 말도 지키지 못하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좀 그만했으면 하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들을 실행하고 나면 함께 하자고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의장님, 그 광주시장이 이용섭 시장이 뭐 이 지금 한국노총의 대의원 광주 지역의 대의원 회의에도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 이런 문제가 안 풀리나요? 뭐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뭐 반복된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시고 진짜 노동계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광주시하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정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니까 네. 지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대로 두면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중요한 이야기 2개를 해주셨는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이라고 구체적인 모델이라고 했던 이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노사 상생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노사 상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해주셨는데 그 근거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측면에서의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광주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까? 그 우려점은 어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현대차의 저임금 공장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자리를 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삶이 망가질 때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데 뭐 이유는 노동 존중과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대차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저임금이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광주형 그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의 어떤 모델이라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또 광주시가 돈을 많이 차입을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을 못한다면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은 또 시민들이 져야 되는데 그 부분 굉장히 우려되네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 광주 시민들의 혈세와 지역의 참 중소기업들의 수많은 피땀 흘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 건설부터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민 자문회도 구성해서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저도 서울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원장이 출마하신 두 분 모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건 한국노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 여당에 대해서 2월 말이나 3월 달 되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현실을 국회와 청와대에 알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이 이야기를 알리고 중앙정부와의 이런 협상이나 또 그 관계 속에서 이걸 풀어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광주시에서는 뭐 진정성 전달하고 있다. 대화 노력 지속이다. 이런 워딩들 단어들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이 노조 측을 이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그런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광주시 그리고 이용섭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못 느끼시나요? 신뢰성이 많이 상실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난 2년간 저 노동계가
광주시가 좀 바뀌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뭐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재발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의 계속 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갈등의 중심에 현대자동차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실은 뭐 광주시는 뭐 역할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뒤에서 현대차 2대 주주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2대 주주 같이 이렇게 만나고 노동계하고도 이야기를 하실 텐데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가 현대차하고도 잘 안 되시나요? 노동계하고 현대차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동계가 계속 현대차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던 건 초기부터 있었던 일인데 네. 이상한 구조가 돼 있던 거죠. 현대차와 광주시가 만나고 또 광주시와 노동계가 만나서 현대차 의견을 광주시 전달해주고 또 광주시가 노동계에다가 그런 의견을 전달해주는 이상한 삼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그 가장 문제죠. 문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당사자들, 그걸 풀어야 될 당사자들이 만나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야 되는데 중간에 광주시가 아무리 중재를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초기부터 저희들이 문제를 짚었던 것은 현대차가 노동계를 인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0일에 12월 26일이죠. 네. 그로모터스 기공식을 앞두고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용수 시장께서 19일과 24일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 기자회견 때 노동계의 요구가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아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민 자문회의 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말 중에 현대차가 광주시 고위 간부들을 불러서 엄청 혼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 뒤로 경제부시장인가 이용섭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허공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광주시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의장님, 이 부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노정돼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어떤 식으로든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광주의 미래와 광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것을 갈등 구조를 계속 강화시킬 것만이 아니고 좀 풀어갈 수 있는 해법, 현명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해법도 좀 내놔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요? 뭐 우리가 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광주형 일자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광주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가 일대 주주이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좀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광주 한국노총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 중앙 중집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다. 중앙에서도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지역에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광주시에 내 4.15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출마자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치적처럼.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방안을 해석하고 확실하게 노사 상생 경영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정말 이 광주 시민들이 전체가 모여서라도 난상 토론을 통해서라도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한국노동자총연맹 광주본부의 윤종혜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광주의 미래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또 중요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한 테이블에서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앉아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